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이 있다고 보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에서 이 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리고 등등등등 가다가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또 등등등등 해서 쭉 수가 끝이 없이 쭉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나열되어 있을 거야. 거기에서 이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고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럼 일반항 AN이라는 건 정말 선생님이 n번째 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 수열의 규칙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수열을 한번 더 해볼 거야. 자,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 할 거예요. 이 수열은 항이 끝이 없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수투라는 2학기 과목에서 이제 그 과정이 나올 거고 지금은 n번째 항까지만 더할 거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할 거야. 이걸 SN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S는 더한다, sum이라는 약자 S를 따서 SN, n번째 항까지 더한다라는 뜻인 거고 항상 이 SN의 의미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해. 항상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모두 더해서 만들어진 합. 그래서 이걸 수열 전체를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줄여서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 수열의 부분합 또는 줄여서 수열의 합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선생님이 S3이라고 쓰면 이게 무슨 의미야?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건지 어디서부터? 그렇지.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항 3개를 합한 거고 13은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등등등등 해서 13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네. 그럼 S22는 갤럭시 S22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해서 쭉 22번째 항까지의 합을 S22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호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 해서 이제 공식이 2개가 나오죠. 자, 이 공식 2개를 일단 외울 건데요. 외우기에 앞서 왜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을 여기에다가 직접 또 유도를 해 보세요. 유도를 해 봅시다. SN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등등등등 더하다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그럼 그 전에 n-1번째 항이 있을 거고 또 그 앞에 n-2번째 항도 있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더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만 n번째 항, 요 an의 n번째 항의 실제 값을 l이라고 잠깐 표현을 해보자. 요 an이 l이에요. 그럼 요 기호를 다시 자 sn n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a 더하기 첫째 항이지. 자, 그리고 둘째 항은 a 플러스 2d a 플러스 d죠. 자,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거고요. 더하기 셋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해. 등등등. 그럼 뒤에서부터 보면 요 n번째 항은 아까 l이라고 하자고 했어. L. 그럼 앞에 a n-1번째 항은 l에서 공차 d를 한 번 덜 더한 거지.
D가 한 번씩 쭉 더해져 오니까 D가 한 번 덜 더해졌을 거야. 그럼 n-2번째 항은 L에서 D가 두 개만큼 덜 더해진 거예요. L-2D 더하기 L-D 더하기 L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식 일단 이해됐습니까? n번째 항 an 값을 L이라고 할 때 n-1번째 항은 L에서 D 하나 뺀 거, D가 한 번 덜 더해진 거, D가 두 개 덜 더해진 거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식을 그대로 또 한 번 또 SN을 쓸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 쓸 거야. 앞에서부터 A 더하기 A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거를 여기서부터 A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2D 더하기 등등등등등 해서 L L-D L-2D. 자, 스톱. 멈춰놓고 요 두 식 이해부터 하세요. 자,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과 식은 선생님 그대로 더해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SN과 SN을 더했으니까 SN이 두 개 더해졌지? 이 SN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우변을 더할 건데 우변을 이렇게 세로셈으로 이렇게 더하니까 A 플러스 L이 되네. 더하기 또 두 번째 항끼리 이렇게 더할 때 플러스 D랑 마이너스 D가 소거되지, 사라지지. 또 A 플러스 L이 되네. 더하기 세 번째 항도 이렇게 더할 때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지워주고 A 플러스 L이 되네. 더하기 등등등. 자, 그럼 맨 뒤에 볼래? 맨 뒤에 마지막 항도 A 플러스 L이 되고 그 전의 항들도 보면 마디 뿔디 지워지고 A 플러스 D가 되죠. 앞에 있는 항도 A 플러스 D가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D라는 항이 쭉 만들어지는데 A 플러스 D, 어이구 A 플러스 D인데 A 플러스 L인데 A 플러스 L이지?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요 A 플러스 L이 몇 개 더해져요? 네, 딱 n개만큼 더해져요. 그래서 ESN은 n개의 A 플러스 L의 합이다.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N을 구해봐 라고 할 때 요 n은 몇 번째 항까지 더해봐 라고 일반적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요 n은 줄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변수가 A, L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뭐니? 첫 항의 값. L은 뭐니? n번째 항의 실제 값을 알고 있을 때. 요때 쓸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외웁시다.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과 같아. 자, 외우세요. 지금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과 같아. 자, 가렸어.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과 같아. 여기서 A는 첫째 항의 값이고요. 여기서 L은 n번째 항의 값입니다. L이 뭐라고? n번째 항의 값이야. 그 n번째 항을 우린 일반항이라고 해서 A 플러스 n-1의 D라고 A와 n, D를 사용한 어떤 식을 하나 사용할 수 있죠. 요 식을 선생님이 그대로 L 자리에다가 쏙 대입을 해볼 거야. 2분의 n. 자, 소괄호를 중괄호를 일단 쏙 바꿔놓고 A 플러스 L 하는 그 L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의 D라고 나오면 두 번째 공식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식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 괄호하고 A 더하기 A가 있으니까 2A 플러스 n-1의 D라고 해. 자, 요거는 언제 쓸 수 있냐? 자, 여기도 n이라는 건 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해봐 라고 줄 거야. 그치? 요거 줄 거야. n이라는 건. 그럼 A 첫 항의 실제 값을 알고 있을 때, 그쵸? D가 뭐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 구할 때 첫째 항과 공차의 값을 알고 있으면 일반한 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수열의 합도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더라 해서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이따가 강의가 쭉 끝나면 이 자리에다가 직접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개념 플러스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이 두 개가 나왔죠. 첫째 항의 값과 n번째 항의 값을 실제로 알고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SN 수열의 합 공식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고 해. 두 번째, 첫째 항과 공차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이때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라고 해.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는 선생님 문제를 유형을 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필수 이제 7번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 항이 4, 다섯 번째 항이 2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기호로 먼저 좀 나타내면 둘째 항이 4, 다섯째 항이 A5가 2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 S30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째 항이 4라는 건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거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를 더했죠? 빼볼까요? 3D는 18. 그래서 D는 6 하고 나오겠네. 요 식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 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어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자, 공식 한번 써볼까? S30은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겠지? 해서 요 A가 마이너스 2, 공차 D가 플러스 6과 같아. 그럼 2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9 곱하기 6. 자, 요 식만 정리하면 되겠다. 6, 9, 54, 6, 22, 174에서 4 빼면 170. 2분의 30 곱하기 171이에요. 2, 15. 그럼 170 곱하기 15. 7, 5, 35, 5, 1, 5, 7, 1, 7, 2550. 우와. S30은 2550입니다. 자, 구해졌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두 수 2와 40 사이에 m개의 수를 새로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발라발라발라바. 이때 모든 항의 합이 420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자, 이 수열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 2부터 40까지의 사이에다가 m개의 수를 새로 넣었어. 우리가 이 수열의 이름을 붙여주자. 자, 요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X라는 지금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X라는 문자가 아닌 A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자, AN이라는 수열이 이 X1, X2 해서 40 이렇게 생겼어. AN이라는 수열로 이름을 지어준 거야. 2가 첫째 항, X1 등등등등, XM 그리고 40.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2예요. 그쵸? 자, 40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m개가 있어. 거기에 항이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40이라는 건 m 플러스 2번째 항이죠. 제 기호로는 A의 m 플러스 2번째 항의 값이 40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니? 자, 마지막 항의 값을 어쨌든 알고 있지. SN은 2분의 A 곱하기 A 플러스 L. 첫째 항의 값, 마지막 항의 값, 항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S의 m 플러스 2번째 항까지 총 m 플러스 2개의 합은 2분의 m 플러스 2개 그리고 첫째 항의 값이 2 더하기 마지막 항의 값이 4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항이 총 420이 되었대요. 자, 그럼 하나의 등식이 만들어졌죠? 2분의 m 플러스 2 곱하기 42는
420이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1이고 양변은 21로 나누어지면 20. m 플러스 2가 20이니까 m은 18개. m은 18이라는 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5이고 요걸 기호로 나타내면 SO죠. SO는 15이고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은 80이다. 이걸 또 기호로 나타내면 S12, 80이다. 이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문제에서 원하는 건 S20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자, 기호 땄습니까? 네, 기호 땄으면 따라와 보세요. S5는 15야. S5는 2분의 N 괄호하고 2A 플러스 N-1의 D랑 같아. 그치? 일반항처럼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면 D가 5D가 아니라 4D예요. 이 값이 15입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고 양변을 5로 나누어서 2A 플러스 4D의 값이 6이구나. 2로도 나눠지네. A 플러스 2D는 3이구나 라고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S10. S10은 2분의 N 괄호 또 열고 2A 플러스 9개, 9개의 D를 곱해서 D를 더해진 거지. 9개의 D가 더해져서 이 값이 80이에요. 자, 2 한번 곱해주고 10으로 한번 나누어주면 2A 플러스 9D의 값은 8이 16 등등등 니은입니다. 근데 이 식을 풀려면 우리한테는 이게 더 필요하겠다. 그치? 그럼 가운데 요건 지우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뺄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죠. 5D는 10, D는 2, D가 2니까 2A 플러스 8은 6,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네, A는 마이너스 1, D는 2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S20. S20은 2분의 N 2A 플러스 19개의 D가 더해진 거. 2분의 20 곱하기 38에서 2 빼면 36이고 2로 나누면 10이고 그래서 360이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9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째 항이 14,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어떤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요 내용은 일단 첫째 항을 보자. 첫째 항이 14야. A는 14. 공차는 마이너스 4래요. D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첫째 항은 14야.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 10이야. 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6이고요. 마이너스 4를 더하면 2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6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뭐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실은 합을 더할 거야.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둘째 항을 이렇게 더하면 이 합이 커지지. 양수를 더했으니까 S2는 24라고 해서 커져요. 여기에다가 다시 세 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S3은 30이라고 해서 합이 더 커져요. 네 번째 항까지 또 더하게 되면 S4는 32 해서 더 커졌어요. 합이. 자, 첫째 항은 14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하면 24, 세 번째 항까지는 30, 네 번째 항까지는 30이 점점 커지다가 다섯 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32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순간 SO는 30이라고 작아져요. 왜? 음수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딱 읽자마자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면 일단 항이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기는 할 거야. 그래도 양수일 때까지를 더하면 합은 점점 커져. 그러다가 갑자기 음수로 빵 바뀌는 항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음수가 되는지 그 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등차 수열할 때 한번 했었지. 자, 문제가요.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 항이 14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일 때 우리가 일반항을 보자고. n번째 항이 a 플러스 n-1의 d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항을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8이 0보다 작아질 거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18보다 작고 n은 2분의 9보다 크다. 이 2분의 9가 4.5니까 4.5보다 큰 다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이 다섯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더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죠. 그래야 합이 최대가 되겠지. S4를 구하라는 거구나. S4는 2분의 4 곱하기 2A 더하기 3개의 공차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2분의 4 곱하기 28 마이너스 12는 2분의 4 곱하기 16이어서 32. 합은 32. 몇 번째? 네 번째 항까지만 다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 SN식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럼 2차식의 최대값, 2차식의 최소값 내가 그렇게 1학년 때부터 강조했던 거지. 2차식의 최대 최소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짱짱짱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한번 볼까?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가 되지. 자, 이 중괄호 안의 식을 먼저 좀 정리해보면 2분의 n에 28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n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32는 2분의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32n이 되면서 이렇게 약분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6n이라는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죠. 항상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때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자, 이렇게 놓고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곱해서 플러스 32 마이너스 2에 n-4의 완전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해석되겠지.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n이 4일 때 sn은 30이라는 최소값을 갖더라. 왜? 이 창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형 되잖아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더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면서 한 가지 성질이 나왔는데 선생님 방금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었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었지? n에 대한 1차식? 근데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요. 방금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죠?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습니다.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면서 특징!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0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앞으로 다시 와볼까? 두 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수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첫째 항은 S1과 같아. 그리고 AN은 SM-SM-1과 같은데 이때에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시간이 조금 25분이라 선생님 여기서 강의 잠깐만 끊고 요거는 따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